이게 토론 시간인데 약간 고민돼요. 이게 기존 토론처럼 이제 방청석에서 발제자분들한테 김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하면 좋은 건지 저는 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민되는 부분은 조용해질까봐 너무 조용해지면 약간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궁금한 청년에 대한 궁금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발제 들으면서 좀 말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혹시 어떤 분부터? 저기 이동 대표님부터. 오늘 꼭 기부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궁금한 점이고 여기 또 나오신 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직접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볼 때 옆에서 지원자적으로 일종의 이제 복지관이라는 곳에 계신 분과 또 시민사회단체에 좀 가까운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자신의 생리적인 활동을 가지고 책임을 못 지는데 무슨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일 아마 중점이 포커싱을 맞춰줄 거라는 오늘은 그대로 맞춰졌어요. 근데 지금의 여기서 복지관에 계신 분들, 복지관 말고 음마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자기의 보수가 아예 자아실현을 하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니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나도 부족하다는 건지 그게 좀 첫째 궁금한 거고 두 번째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각각 개인의 전체는 개인들의 학보다 더 플러스 무언가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모였을 때 무언가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게 생기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공간이 일단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실현감 다 포함되니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마을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그 마을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내가 경제활동하고 상관없이 따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봉사활동 하는 게 저는 가치 중심, 제 자아실현 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지금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게 그 물질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질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양갈래 여기서 있는 거 같는데 솔직히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한데 이제 그거는 그 청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제가 조금 모호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치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무보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닌 청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아닌 청년들은 그 청년들이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가치 중심이고 대부분은 다 이제 물질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러면 거의 다 물질적인 이런 게 자기 생활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익 활동이 더 많은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수의 의견이니까 또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솔직히 제 생각은 살짝 좀 다른 게 이 가치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쟁 사회이고 또한 개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웃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솔직히 돈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정말 그 인생은 정말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만 위해서 살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막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만 사는 거는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 괜찮아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의 삶에 있어서 돈을 1순위로 두자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 혹시 평생 동안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활동에 있어서 안정적인 부분 유지가 되면 나도 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네, 그 부분이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 사실 공간 관련된 이야기는 요 발제 중에서 제가 꺼낸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이전에 우리 청년들끼리 또 다양한 토론할 때는 그때도 뭐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좀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를 질문해 주신 게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이에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떠한 목적이나 또는 어떤 필요성을 가졌던 간에 그것을 비슷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경제 활동하고 상관없이.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뭔가 이런 주제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친구들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이 공간을 찾아오는 다양한 청년들 중에서 해보고 싶다. 또 내지는 취미성 굉장히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 이미 서울시 다른 곳에는 좀 있는데요. 어쨌든 또는 취미 활동만으로도 그냥 나 오늘 심심해서 할 거 없어서 뭐 데이트할 사람도 없고 오늘 친구랑 약속도 없고 그냥 가봤는데 취미한 사람 모집하고 있네 또는 이런 거 한다든지 내가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대상으로 뭔가 홍보를 하고 싶은 건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좀 모임이 성사될 수 있는 이렇게 주민회관 같은 역할, 청년들만의 주민회관 같은 역할이면 좋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속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뭐 또 다른 거를 위해서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속이 좀 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로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들이 다른 직장에 있으면서 그 직장의 일로 같이 만나는 공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지관에 계신 분들, 청소년 집에 계신 분들, 문화의 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곳에 건강복지공단에 센터에 계신 분들 이런 그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그 직장을 병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극장의 일로서 그렇죠. 직장의 일로서 네. 공익활동이니까 공익활동이니까 예. 저희가 말하는 공간이 바로 그렇게 해서 모이고 싶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 모여야 되죠? 그런 공간을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앞서 말씀드릴 때 다양한 예시를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사례 저도 뭐 청소년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익활동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일단 실무자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혁신사업이 안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실 혁신사업 빼고 저는 청소년 사업, 지역의 청소년 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모이고 싶은데 저희가 공간이라든지 예산지 저희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일단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혁신사업도 끼어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모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자아 실현하는 만큼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청년이 모이는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자리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자아 실현이나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건지 이 질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 고유가 질문하지 너무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 소비 패턴이
돈을 쓰지 않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인 건지 더 해주시는 게 많아서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막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 돈을 막 쓰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6개월이 되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이 준다고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돈을 안 써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안정적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이 좀 그런데 저처럼 돈을 안 쓰는 사람한테는 다른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정도 받고? 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게 제가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들한테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청소년 이걸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 할 때 전 일단 뜯어 말리거든요. 너가 진짜 큰 사명이 있고 너가 뭐 1년 동안 돈을 못 벌더라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해라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솔직히 아무리 사명감이 크더라도 내가 돈 못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일을 하게 물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겠지만 정말 그건 10명 중에 1명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고 아무튼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괜찮고요. 저는 괜찮고 급여면에 있어서 말고 좀 약간 활동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계신 김현주 선생님이랑 저랑 같은 사무실에서 동아리 공연을 쓰고 있는데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구례에 있으면 주 8일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주 7일인데 주 8일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활동가이고 나는 되게 급여 괜찮을 것 같고 한데 뭔가 돌아보면 4시간은 넘는 것 같은 거예요. 퇴근 후에 또 뭔가 내 생활이 이어지고 주말에도 뭔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조금 일을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른 분들 보면 왜 저렇게 바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가가 굳이 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아동 청소년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쨌든 아동 청소년은 보호받은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학부모라든지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들의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청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좀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근데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30대, 20대 동생이 있는데 1인 가구예요. 각각 혼자서 살고 있고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도 저희 동생들은 1인 가구들은 그 안에서 월세와 생활과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신우 같은 경우는 같은 200만 원을 받지만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서 그 급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기한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겠죠.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혼자 해결해야 되고 생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는가 반면 그에 비해서 생활은 조금 안정적이어서 자기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조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한 청년들에 대한 특성,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러고 내있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좀 이런 고민이 우선 첫 번째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지점이 있어서 그게 일이든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셔서 살고 계신 분들이든 어떤 지점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모여지고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는 청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연결고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을 어떻게 같이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삶의 특성에 맞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단기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 성과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와 요일 그리고 근무하는 근무자가 근무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시간대와 요일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교육들도 많고 무료 교육들도 많고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청년들이 과연 참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청년 공익활동을 말하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자면 그런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수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좀 청년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 주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오전 시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방과 후의 시간대의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청년들이 근무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내가 너무 회사 일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저녁 시간에는 틈이 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그 시간대에는 활동이 끝나거든요. 왜냐면 실무자들이 퇴근을 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좀 해본 적이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지금 구시민센터에서 마을사업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주말에도 개방을 해요. 근데 주말에는 상근자가 없잖아요. 제가 없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직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있으신데 저는 다행히 집이 근처에 10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시간의 블록이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주말 프로그램 일부 열기도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대학생들이 몇 분이 신청을 하셔서 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자, 지금 근무하시는 청년 실무자분들도 물론 나의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청년이 아닌 그냥 살고 있는 청년이었을 때 필요한 욕구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그분들도 같이 엮을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런 같이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활동가가 굉장히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만 얼굴을 비치고 조금만 활동을 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고 삶을 남기시려고 하시는 노력들에 너무 감사한데 이 청년들을 안착시키면 자연스럽게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중장년층의 활동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키워내지 않고 중장년층에서도 마을활동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년층의 마을활동가가 없는 것들도 굉장히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활동하는 청년들을 잘 키워서 그 다음에 그 마을활동가로 잘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 구로에서 태어나서 구로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학부모로서 계속 구로에서 오래오래 남아서 좋은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청년의 변화의 바람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약간 관심을 갖는 점 정도 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그 청년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몇 분 속해 계시는데 그 다른 분들은 있다고? 무려 2년이 알았어요. 그 네트워크. 네. 그리고 이 상상이 안 되시지만 그룹에는 청년 지원 조례도 있어요. 네. 근데 전혀 조례로서의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례 만드는 게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성과일 수 있겠지만은 청년들은 그 조례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바람까지 특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내년에 청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어떤 거냐면은 구에서 예산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하고 협치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청년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누가 할지 모르지만은 처음으로 청년 축제를 할 준비. 우와, 나도 기대된다. 누가 할지 모르겠다. 청년을 위한 콘서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자기를 실험해볼 수 있는, 지역을 함께 실험할 수 있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청년 문화예술 동아리가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코디라는 이름으로 3명의 청년들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랑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지역 청년들한테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저도 청년에 관심 갖다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청년 관계자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정보들이 없는데 이것들이 지역 청년들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업은 누가 할까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 몇 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더 많이 퍼주고 싶은데 청년들하고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업은 수행해야 되고 그럼 그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소수가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뜻으로 사업 예산들 마련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역 청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성과가 좋을 수가 없고요. 성과가 좋지 않으면은 서울시에서 내놓은 사업이 1년 단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되게 많은 예산이 각 구로 내년에 내려가는데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저는 지레짐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계되어 있는 청년들한테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단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가 있단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고 청년 네트워크 2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될 거예요. 20명인가요? 네, 20명이고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분들 있고 중간 이제 올해까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 모집을 2기 모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변의 분들한테 청년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로그에서 의원님 오셨는데요. 제가 사실 특별하게 발제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할 건 아니고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말씀드려보는 건데 그 의원님은 사실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는데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발제하시는 내내 가슴이 아프다 보다 저렸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같이 공론회에서 하니 이게 처음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몹시 놀랬고요. 사실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사실 다른 일로 또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끔은 이렇게 청년들을 하고의 개입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 차이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왔다 가면 굉장히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서 지금 기계 공적인 일을 지금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회의는 꼭 저는 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프로그램 하나 참석해서 끝까지 있고 오후에 하나 있으면 하루 일과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마을 기회가 주어지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이 된 지가 1년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제가 무한정 제가 가장 명함을 많이 뿌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부를 행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정 저기 명함을 많이 드렸는데 청년들한테 민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잠깐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또 청년 조례가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조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도 청년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과연 청년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어디까지의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이번 업무 보고 때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단 박수 한번 드려줘. 야구 티켓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어르신들하고 아주 청년들을 자리는 사실 의원들이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꾼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모든 의원이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는 생각해서 저는 이 시간에 참석을 했지만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도로의 주민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저도 계속 생각하기를 청년의 이런 활동을 하는 걸 한 번도 제가 참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 일정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지만 이게 꼭 참석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의회에서 한 명이 왔으면 구청에서 좀 이렇게 책임자들이 좀 왔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사실 공공의 장소가 이렇게 타임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복지 쪽으로 막 배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프니까 청년이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가슴 아픈 마음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최소 200만 원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참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 오늘 청년 공익활동을 말하다에 사실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형태여야 된다는 생각에 임금 얘기가 나올 줄은 알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공익활동을 하는 그 단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공익활동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밖에 못 주는 그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 불거지긴 했는데 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그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성장을 해야 사실 이 청년들에게도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은 사실 이 무료구에 꼭 필요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 공익활동단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보전을 해주는 거를 우선 시급하게 좀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공익활동 단체가 운영하는 형태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서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후원 문화가 잘 돼가지고 그 기관에서 충분히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로의 청년, 이 아까운 청년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 주는 건 어떨지 하고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사실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요즘에 생활 SOC 자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중장년층에 어떻게 보면 IC 교육 같은 걸 전무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서초동에서 나눠서 어른들이 얼굴 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지역 마을을 걱정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절대 잊지 않고 올해도 분명히 확인해 볼 거고요. 혹시 꾸준하게 회의할 장소라도 지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모여서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구로구 의회 의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간담회 같은 걸 잡아보는 게 참 좋습니다. 간담회. 그러면은 구로구 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 반드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돈 씀씀이에 대한 예산이나 심사를 하지만 또 쓰는 곳은 구청이니까 또 장소도 또 공공기관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간담회도 좀 찾아봤으면 참 좋겠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희망을 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이 시간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이거 주최를 한 다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못에 분과에서 청년 공익활동 만나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자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과장님 이야기도 좀 듣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모색 분과 오늘 행사를 주관을 했고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하려고 하니까 첫 마디가 잘 안 나오네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30년째 여러분과 비슷한 금액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 공익활동가 권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혁신교육 활동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2개월 깍지와서 사대본 받은 거 딱 1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3개월 월급 받은 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이제 혁신교육 활동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혁신교육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꼰대 아는 척 하려고 해도 나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50줄에 들어서면서 꼰대인 것 같아서 꼰대스럽게 얘기를 하면 공익활동가들의 숙명 중에 하나다. 어쩔 수 없다. 10명 중에 한 명은 나처럼 앞으로 50이 되고 60이 되도록 사대보험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 하나는 이루고 내 생에 죽으리라 하고 마음 먹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많이 봐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러나 반대로 제가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9명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그 나머지 9명을 위해서 한 명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을 보고 청년이 아닌 사람들까지 지지하고 협력하는, 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회 변화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오늘 너무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옥 같은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로가 기회의 땅이고 설레임의 땅인지 미처 몰랐어요. 너무 많이 설레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활동가가 편하지 않은데 수혜자가 편할까라는 말을 감히 21살 우리 활동가에게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공익활동이 인정되는 방식이 활동비의 규모에 있지 않은가라고 표현하신 것도 완전히 뒤통수 딱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받는 금액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건 30년 전에 공익활동이 인정되는 방식이 여전히 그 정도밖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해서 너무 좋은 표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날밤을 새면서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문장들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어른들끼리 지역에 왜 청년이 없을까 얘기를 하고, 저희끼리는 매력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지 다들 홍대가 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딱 느낀 게 있어요.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활동에 주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가 중요한 걸 놓쳤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익을 위해서 몸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지역화 시켜내고 지역에 그 자원화할 거를 생각 못했을까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역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붙잡고 같이 가자, 여기서 평생 살자 하는 매개고리를 찾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구로를 공익의 메카로 키우면 예, 돈벌이는 못하겠지만 공익에 목숨 걸고 싶은 청년들은 여기 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내가 지난 30년을 구로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덕훈학교의 정재영 이사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하실지 막 긴장하면서 왔는데 저희가 술자리에서 재용 이에게 그러거든요. 군대 잘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온 현역 그 출신 그거 가지고 출마해라. 네, 제도를 바꾸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직하고 네트워크하는 거에 기반해서 정치까지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뭐 재용이가 될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만드는 꿈까지도 네트워크 안에서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하려고 마이크를 달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 분과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지난번 공간 그 토론회 워크숍에 2차를 할까 하다가 맨날 공간 만든다는 얘기만 하면 뭐하냐, 그 공간에 누가 올 것이냐,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를 들어보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청년에게 방금도 공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이제 더 나이 많은 우리들이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공간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그 공간에 오겠느냐, 와서 뭐를 할 거냐라고 묻고 싶어서 만든 자리인데 이미 답들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름으로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센터에 주로 이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단체들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무중력지대 같이 이제 폼나는 게 오면 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원이 되겠지만 당장에 그런 자원들을 지역에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방 한 칸이라도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확보를 할 테니 그 공간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목하신 분 잘 말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지목당하시도록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늘 새롭게 구로에 첫 발 디디신 분이 있어요. 저희 화학복지관에 네, 김주민 선생님이시라고 청년이잖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2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오늘 참여한 소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의 신입사회복지사로 김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는데요. 공감되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청년들이 활동하기에는 그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무중력지대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페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도 커피를 사실 마시러 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모일 장소?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또 여기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진다는 걸 듣고 어쨌든 앞으로 구로 내에서 청년들이 모일 그런 장소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좀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저희 무중력지대 같이 식당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좀 거기서 많이 해먹고 그리고 그런 모임들, 그런 모임의 장소들이 조성이 돼야지 처음에 이제 그냥 청년들이 목적 없이 그냥 모이겠지만 거기서 광고 홍보지 같은 걸 많이 보고 뭐 취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많으니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뭐 정치나 아니면 계속 이슈되고 있는 페미니즘이나 이런 그런 많은 모임들을 책모임이나 다양한 형식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소가 잘 꾸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은 식사 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마지막 바람은 토론회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쏟아냈는데 결과가 없으면은 다음에 또 이런 활동 하려고 토론회 해봤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이 토론을 시작으로 어떠한 작은 하나라도 무언가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 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들 정말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내용들 오게 되면은 본인이 참여하면 되게 좋고, 만약에 본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홍보해서 이 시작이 정말로 변화의 바람의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